네, 올해로 교육 경력 19년 맡고 있고요. 제 교육 경력 중에 절반 이상을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지금 현재 신길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정상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 안산에 근무하기 전에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가요. 2011년에 안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안산에 발령받은 첫 학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처음 만났고,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경험은 그 학교에 있었던 다문화 가정자녀 특별학급 담임이라는 자리였거든요. 그 특별학급 담임을 6년간 맡게 되면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이 아이한테 보여줬던 그런 눈빛, 그리고 말투, 그리고 손짓, 미소,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영원히 기억될 수 있거든요. 너무나도 그 다문화에 대한 배경에만 초점을 맞춰서 아이를 바라본다던가 질문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글쎄요, 아이와 거리감을 좁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이름이 뭐니? 뭘 좋아하니? 너가 잘하는 건 뭐니? 우리 학교에 오니까 어때? 이런 쉬운 질문,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아이에게 기대감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좋아해? 운동을 좋아하면 친구를 빨리 사귈 수 있을 텐데. 내가 너 성적표를 보니까 그 나라의 국어를 잘했더라. 그럼 같은 언어니까 한국어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을 주면요. 글쎄요, 이 아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선생님이 그 학생의 모국어로 간단하게 안녕? 이라는 말을 해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를 선생님께서 처음에 나눠주신다면 그 아이가 갖고 있던 당시의 긴장감이나 또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사르르 녹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직 안 해보셨다면 이런 부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일반 현장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해서 참 유형별로 나누어서 집단화해서 또 교과 지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어 소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가 모국어니까요. 네. 하지만 어,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에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이것을 유형별로 나눠서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을 선생님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게 참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지만 이걸 집단화해서 볼 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을 한 명 한 명씩 다 다르거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다각적이고 또 입체적인 그런 교육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국제 결혼 가정 자녀의 학생인 경우에는 그 언어 능력이 최고조로 발달할 시기에 상대적으로 언어 노출의 기회가 적은 편이에요. 한국어 노출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바로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1학년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보면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게 사실 아니란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아이에겐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고 또 진단하고 다시 평가하고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생님들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부족한 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 안에 좀 들어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중도 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가정 학생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과 학습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한국어를 못할 뿐이지 모국에서는 정말 탑을 달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적표를 가지고 온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교과학습 부진아로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학교 안의 시스템은 아직 그런 모국어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참 이 아이들의 그런 교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고민이 지금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아이들의 교과 학습 능력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구조화시키는 능력들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교과 학습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글쎄요, 저희 교과 학습의 내용을 이미 다 모국어로는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한국어로 바꿔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본인이 참 얼마나 답답할까. 가르치는 선생님도 물론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선생님의 그런 심정만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답답한 것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규율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 안에 학생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그냥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으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왜 선생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어? 그게 정말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아이의 문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종교적인 의미도 담고 있더라고요. 신에게만 고개를 숙인다. 이런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나의 잣대로 보면 그 아이는 굉장히 무례한 아이지만 그 아이의 문화로 본다면 전혀 무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조율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일방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아이를 정말 설득시켜서 우리 안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요. 하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건 정답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이들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은 배우고 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하루아침에 한국에 와서 하루아침에 학교에 들어와서 바로 적응을 하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는 글쎄요, 우리가 과연 짐작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기다려주는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도 선생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조율할 부분들을 만들어 가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고개를 아이들이 숙여요. 글쎄요, 그때 제가 막 칭찬해 줄까요?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는 반 정도는 우리 학교에 우리나라의 문화에 그래도 동화가 조금 되었구나. 저는 동화가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아이도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자기 문화만 고집하다 보면 계속 갈등만 일으켜지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 간의 그런 조율 찾는 것, 저는 시간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쎄요, 한국 선생님들이 엄격하다라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너무 느슨하다라고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 아이들은 이렇다, 저런 나라 아이들은 저렇다, 이런 것들도요, 저희가 만든 공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 아이들이 모두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나라 애들은 이래. 그럴 때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많은 경험을 이제부터 이제 해보시겠지만 모든 아이들은요 다 달라요. 선생님 교실에서도 한번 보세요. 한국 아이들 다 똑같나요?
한국 아이들 다 달라요. 한국 아이들이 다 김치 잘 먹나요? 요새 매워서 김치 못 먹는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쳐 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미 최고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은 조언을 드리자면, 저도 처음에는 혼자 고민했던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제 주위에는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 다문화 가정 학생 지도라던가 아니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팁들을 주는 그런 인적 또 물적 그런 자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굉장히 수업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점점 확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건 저로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다음에 이 업무나 아니면 또 관련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 또 이 네트워크를 소개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멘토의 역할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자원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 어떨까? 혼자 하는 고민보다 함께 하는 고민이 더 의미 있고 또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지원책을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요, 제가 다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열정 페이 가지고만 너무 달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 안에서 제가 정보를 얻었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직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지금 선생님들이 만나고 계시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 이게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 수년간 많은 이제 수업을 해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그리고 의미 있었던 수업, 그리고 보람이 되었던 수업을 꼽으라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만들었던 수업이에요. 특히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요, 영상자료, 사진자료 등등등등, 저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실이 어디 있어요? 전 그걸 굉장히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수업은 우리 교실에서밖에 할 수 없는 수업이야. 네, 그런 특별한 수업을 만들어 준 그 모든 아이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되게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